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갈찰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가사 분쟁, 돈 문제, 땅 문제, 또 사고나 분쟁으로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디오 상담은 11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끝 무렵에 전화해서 상담 못 받으시고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이 많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찰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이제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이 땅 문제, 또 돈 문제인 것 같아서 오늘 요 세 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20년 동안 남의 땅을 경작하면 내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네. 정말 내 땅이 됩니까? 정답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농촌이나 이런 데서 20년 동안 내가 경작을 했으면 이건 내 땅이다. 이제부터는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오해가 어디서 나오냐면 시효취득이라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시효취득.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내 땅이 되는 그런 남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 되는 그러한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서 내가 20년 동안 경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 땅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그건 다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자주점유라고 하는데요. 자주점유? 예. 자주 독립할 때 그 자주 점유라고 하는데요. 점유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 소지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깔고 있거나 내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게 점유라고 하잖아요.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자주를 붙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가질 의사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 그러니까 평온한 게 뭐냐면 무슨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게 아니라 평온하게, 그리고 공연이라는 거는 널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주점유, 평온, 공연 이런 요건을 갖추면서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제 땅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땅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시효취득 제도인데 이거를 오해하셔서 20년 동안 내가 남의 땅을 경작을 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면 좀 청취자분들께서는 아까 얘기한 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20년 동안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내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자주점유입니다. 내 땅이 아님을 내가 뻔히 알면서 이거를 내가 경작을 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빌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가서 남의 땅을 그냥 경작했거나 이런 경우는 자주점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자주점유가 언제 인정되느냐? 실제로 내 땅인 줄 알고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 돈을 주고 샀고 토지 매매 대금도 다 줬는데 게을렀거나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등기만 안 옮기고 그렇게 사는 경우, 또는 내 땅이 요만큼인데 착각해가지고 그 좀 넘어가서까지 내 땅인 줄 알고 거기까지 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내가 경작을 한 경우, 이런 경우처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소유의 의사가 있다. 즉 내가 이 땅을 산 줄 알았거나 아니면 내 땅인 줄 알고 좀 내 땅 경계보다 조금 더 나가서 경작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취호취득이 시효취득 둘 다 쓰는 표현인데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평온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땅 주인과 분쟁이나 마찰이 없이, 그렇죠. 또 땅 주인이 인정을. 네, 그리고 하는. 20년 동안 조용히 경작을 해야지 땅 주인이 왜 내 땅에서 경작을 하냐 뭐 이러면서 막 내용 증명 보내고 소송 걸고 이러는 거는 평온 공연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인정을 해줘야 되겠나요? 동의를? 땅 주인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땅 주인이 방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 그리고 평온 공연 요 두 그렇죠. 가지. 인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없겠죠, 땅 주인이. 그렇겠나요? 그래서 네. 보통 국가 땅, 예를 들면 이제 농촌에 가면은 내 땅과 국가 땅이 이제 좀 접해 있을 때 또 지방자치단체 땅이라든지 내 땅인 줄 알고 뚝을 쌓아놓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뭐 이 사람 땅이겠지라고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뭐 도로가 뭐 뚫리거나 이럴 때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가서야 이게 뚝이 이만큼 돼 있고 또랑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안쪽은 다 내 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국가 땅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국가에서는 나가라 그러고 경작하신 분은 나는 이거 내 땅인 줄 알고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경작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국가라든가 지방 이제 이게 돼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어느 부분이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경우 명의가 돼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똑같습니다. 취득시효는 국가 땅이든 개인 땅이든 자주 의사로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명의로 돼 있는 그 명의자가 이의 신청을 하거나 반대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냥 방치가 돼 있었다면 땅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 격언 중에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법률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땅이 누군가에서 침범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시 알면서도 뻔히 물론 그 침범한 사람이 본인도 이거를 침범하는 줄 알고 침범했으면 100년이 가도 제 땅이 뺏길 일은 없는데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자기 땅인 줄 알고 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땅을 뺏기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는 소송을 하거나 내용 증명을 보거나 보내거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온 공연한 상태를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좋고요. 가사 분쟁이라든가 땅 문제, 돈 문제, 명예훼손, 또 고소 고발건, 사고나 분쟁으로 이렇게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문자 샵 8950 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39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전화 연결 바로
하고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여기 남면 유치인데요. 네. 땅을 그럼 남의 땅을 고지를 주고서 붙이는 건 상관없나요? 아, 남의 땅을 도지를 붙여서 사는 건 잠깐만요. 선생님, 라디오 켜놓으셨죠? 라디오 볼륨 좀 줄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들리시지 않아요, 지금요? 전화로 들으시면 됩니다. 전화로. 네. 지금 전화하셨죠? 옆에 라디오 네, 전화를 한 볼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내가 예. 나이가 먹어서 땅을 못 붙이고 이제 남을 줬잖아요. 네. 그럼 도지를 받잖아요. 그걸 울마 붙인다고 울마를 나한테 주는데 네. 그런 거는 도지를 받으면서 남한테 땅을 붙이라고 하는 거는 예. 아까 얘기한 취득시효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붙이셔도 100년을 붙여도 그거는 남이 경작을 한다고 해서 내 땅을 뺏기는 거 전혀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 늙은인데 그 붙이지도 못했는데 남을 줘가지고 도지를 받아먹는데 그걸 20년 붙였다고 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네. 네, 도지를 받는 경우에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주점유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경작하는 사람, 즉 점유하는 사람이 자기의 것으로 붙이고 있다라는 거,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 즉 돈을 주고 이 땅을 샀거나 그러나 등기만 안 옮겼거나 내 땅 주위에 조금 벗어난 지역을 내 땅인 줄 착각해가지고 뚝 치고 벽 치고 펜스 치고 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 건물이 남의 땅을 조금 침범해서 많이 침범하는 것도 안 됩니다. 조금 침범해가지고 내 건물이 그냥 거기 위에 얹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지금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도지라 그러죠. 차임을 주고 이런 거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취득시효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자주점유가 아니라서요. 네. 근데 이제 방치됐을 경우라고 하시는데 그 방치라는 개념이 방치라는 그러면 개념이 계속 중간에 뭐 내용 증명서도 보내야 되고 소송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20년 동안 네. 뭐 아무도 누구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둔 상태를 제가 방치라고 표현을 한 건데 네.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야, 내 땅을 왜 네가 붙이냐 또는 뭐 내용 증명이나 소송이 와가지고 왜 내 땅을 네가 붙이냐 빨리 나가라 철거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또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그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또 시효 취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8390번님의 사연인데요. 저희 집 옆에 묘 쓸 때 이장 했다는데 묘 쓸 때 이장한다 했는데 이게 구두로 한 것도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예, 이것은 오늘도 다른 저희가 하기로 한 주제랑 일맥상통한 건데요. 네. 자, 일단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말로 한 거라서 효력이 없다. 그리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정답이냐면 구두로 말로 한 약속도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요. 약속은 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왜 보통 말로 하지 말고 꼭 도장을 찍고 서면을 쓰라라고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재판이나 법정에 갔을 때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끼리 말로 한 약속은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말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취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 구두 계약도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집 옆에다가 묘를 쓰시기로 한 분이 나중에 이장에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구두로 한 말로 한 약속도 약속인가요? 그렇다면은 답이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이다라는 게 정답이라면 이장을 해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구두로 하는 게 약속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이장할 필요 없이 그냥 묘를 거기다 놔두시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구두로 한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이장을 해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이루어졌다면 판사는 증거만 보고 판결을 하지 감정이나 아니면은 무슨 느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닌데
아까 말한 구두로 한 약속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구두로 했다라도 그거를 녹음을 해놨거나 네. 아니면 그 옆에 그런 구두 약속을 하는 거를 뭐 공인중개사나 옆에 누가 이 땅을 소개한 사람이 있다든가? 증인이 있다거나 네. 명확하게 녹음을 했다거나 증인이 있다거나 아니면 CCTV에서 그런 게 녹화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두로 한 것도 100%의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증인도 인정이 됩니까? 증인도 가능하고요. 물증도 가능하고 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녹음도 가능하고. 구두도 약속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변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계약서를 써두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그 다음 질문이 네. 그거랑 일맥상통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두도 충분히 구두의 약속도 약속으로 해서 법적인 효과가 있지만 네. 우리나 그거를 지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증거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로 받아놓은 무언가는 충분히 그 증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류로 해라. 다만 법적으로는 구두로 한 것도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줄게. 이 얘기도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뭐 물어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그 산소 문제인데요. 네. 그 산소를 무조건 우리 집 뒤에다 썼거든요. 네. 그래 그때는 막 장사하니까 좀 여자니까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냥 옮긴다 해서 이렇게 이장이야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화장인가 그거 네. 한다 해서 그냥 내비뒀더니 계속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집에서부터 몇 메다 이상 이렇게 그 산소를 쓰면 안 된다는 그 법이 몇 년도에 생겼는데 네. 몇 메다죠 그게? 그거는 저도 뭐 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까지는 네. 알지 못하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산소를 쓰고 있는 그 땅이 네. 누구 땅인가요? 그 지금 산소 주인 땅이에요? 아니면 지금 청취자분 땅이에요? 제 땅인 것 같은데 제 땅을 재기도 좀 그렇고. 확실치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그거 때문에 재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 다른 법으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예. 다른 법으로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에서 산소를 이제 새로 쓰는 거는 그 법에 적용을 받는데 몇 미터인지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는 이제 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녹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검색만 해보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이미 써져 있는 건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그 묘를 그 법으로 가지고 파가라라는 청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미 쓴 거? 이미 쓴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쓴 거를 파가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내 땅인데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썼으니까 나가라라고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쓰기 전에 미리 허락을 구하고 쓴 건 아니죠, 묘를. 그렇죠. 그냥 써놓고 나중에 이거 왜 썼냐 이랬더니 나중에 내가 파갈게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처음부터 내 허락을 받고 쓴 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처음부터도 분쟁이 있었죠. 근데 자기는 강행하겠다. 그래서 강행하겠다. 그러면 허락을 받고 쓴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 묘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그 땅이 누구 땅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측량을 해서 그 묘가 써 있는 땅이 누구 땅인지 확인을 하시고 내 땅이 아니고 상대방 땅이라면 그거를 파가라고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기 시청에 제가 알아봤더니요. 그때 그냥 이장을 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신고한 다음에 이장한 다음에 자기네가 벌금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이런 거랑은 또 별개로 파 나가라라고 청구를 하고 청구를 해서 우리가 이기면 진짜로 파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근데 벌금을 내는 거랑 별개로 파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내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단은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부터 하시고 봐야 돼요. 내 땅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내 땅인 곳이
인정이 되면 묘를 이전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내 주장은? 땅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네. 묘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묘를 이전해 가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송 비용까지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서 손해가 없는데요. 내 땅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하신 집 근처에 뭐 가까운 거리에 그 묘를 쓰지 못한다라는 규칙은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태료를 물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묘를 파가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게 별개라서 항상 여러분들도 그 내 땅 위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남의 땅인지를 찾고 만약에 남의 땅 위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묘를 쓰기 전에 뭔가를 조치를 하셔야지 묘가 쓰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거를 파나가게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요. 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못 받은 경우 인정을 못 받는 건가? 예, 이런 분쟁도 많다고요. 예, 아까 그 사례랑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요. 차용증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줬다라는 증거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차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현금으로 빌려주고 네. 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인데 현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도 현금으로 받아.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은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나중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왜 돈을 안 갚냐 빨리 내 돈 1,000만 원 갚아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이란 종이가 네. 그 종이 한 장이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줬어도 차용으로 인정될 수가 없냐 또는 돈을 못 받나요? 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내역 등이 뭐 은행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충분히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 같은 거 필요 없다. 다만 현금 거래로 이루어졌거나 다른 증거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송에서 승패가 나누어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차용증 정도는 받아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친한 친구들 간에 이제 돈 거래를 했는데 당사자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이 돈을 빌려준 것은 확실하다. 제3자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인정을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돈을 빌려준 그 송금한 내역이 네. 예를 들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1억이면 1억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주변에 있는 같이 아는 친구들이 이거는 빌려준 돈이라는 거를 입증을 한다거나 또는 이자를 한두 번이라도 줬거나 아니면 문자로 친구야 나 돈 좀 빌려줘 나 급해서 그러니까 내일까지 갚을게 이런 거라도 있으면 제가 말한 것 중에 다 갖춰줄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중에 뭐라도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차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법률 상담해 드렸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운곡다래원의 정기혁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